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두 번째 지수법칙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두 가지 지수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었어요. 두 가지 지수법칙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이 자연수일 때 첫 번째 지수법칙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과 같음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지수법칙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것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눗셈이다 보니까 0으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이 아닌 수다 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것의 나눗셈은 분수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음을 우리 2학년 초반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나누기 b라는 거는 b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다음과 같이 분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또 거듭제곱 표현으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a의 세제곱분의 a의 5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니까 여기에서 송송송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되는 것은 a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곱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를 떠올려 보면 이것은 a가 5개 있었던 것 중에서 약분을 3개 해주는 과정이라 3을 빼주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뺄셈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인데 그것을 거듭제곱의 그 원래의 형태로 곱셈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게 송송송 송송송 약분이 되니까 결과가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같은 것끼리의 나눗셈은 그 결과가 1이 되는구나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것은 a의 5제곱 분의 a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돼서 이게 약분이 송송송송송송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이 되냐면 a의 제곱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a의 제곱분의 1이 어떻게 됐는지를 떠올려 보면 결국에는 5에서 3을 뺀 것이 여기 a제곱의 지수로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수끼리의 차를 해준 다음에 여긴 뒤에 나눗셈을 해주는 지수가 더 컸으니까 일단 역수를 취해주고 그 역수를 취해준 것에다가 분자는 1이 되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분모에 a의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끼리의 차로 지수를 만들어준 그 a의 제곱을 생각을 해서 분모에 위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1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한국말로 정리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수 2라는 것은 a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에서 5와 3의 차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지수가 앞에 나오게 되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순서대로 빼가지고 a 제곱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결과 1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그 나누는 지수 부분이 더 컸으니까
그 a제곱의 지수 2는 그 두 수끼리의 차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대신 역수를 취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지금 연습했던 사실들을 가지고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세 번째 지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 아까 말을 했는데 0으로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m과 n이 자연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중학교 지수 법칙의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요 계산을 하는 거는 m보다 n이 큰지 m이 n보다 큰지 m이 n과 같은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는 m에서 n을 빼줬을 때 더 0보다 크다 하는 것이 되니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m-n이라는 게 자연수가 되는 거죠. 첫 번째에서 이렇게 m이 n보다 클 때 m-n이라는 거는 자연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m과 n이 같은 경우라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그 결과가 1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은 n이 m보다 큰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n에서 m을 빼준 결과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쵸?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어야지 더 큰, 그러니까 자연수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a의 n-m제곱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역수를 취한 결과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같지 않은 경우라면 n과 m이 같지 않은 경우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같으면은 그냥 그 결과는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수 법칙을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첫 번째, a의 9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앞에 지수가 더 클까요? 뒤에 지수가 더 클까요? 생각해보면 앞에 지수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9제곱에서 6제곱을 빼줘서 a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b의 6제곱 나누기 b의 제곱 나누기 b의 5제곱입니다. 자, 3개 이상의 수의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 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 초등학교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의 6-2제곱 앞에서부터 2개씩 이렇게 차례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b의 6-2제곱 이렇게 되고 나누기 b의 5제곱 이렇게 되고요. b의 4제곱 나누기 b의 5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b의 4제곱 나누기 b의 5제곱에서 앞에 지수가 더 클까요? 뒤에 지수가 더 클까요? 요거는 뒤에 지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5 빼기 4를 만들어서 이제 분모의 지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b분의 1이구나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x의 8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x의 10제곱의 2제곱 이렇게 하는 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지수 법칙이 필요해요. 자, 우리 앞에서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자, 우리 앞에서 뭐 했었냐면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과 같다. 그런데 m과 n은 자연수일 때 가능했다. 이런 걸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8, 3, 24니까 24제곱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거는 2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가 앞에 있는 게 더 클까?
뒤에 있는 게 더 클까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지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x의 24제곱 마이너스 20제곱이 되니까 최종 결과는 x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세 번째 지수 법칙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지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수 법칙은 AB의 m제곱과 B분의 A의 m제곱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수가 m으로 이게 하나로 묶여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에서는 B분의 A라고 해서 분모가 B인 경우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기를 통해서 예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B의 세제곱은 AB, AB, AB 이렇게 연달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곱셈의 형태로 풀어서 작성해 주었어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렇게 연달아서 곱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고 괄호를 묶어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것도 문자가 기니까 간단하게만 써볼게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쳐 모여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라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B분의 A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가 되고 요것은 B 곱하기 B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 라고 해서 우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그런 초등학교 때 방식을 따르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B의 세제곱 분의 A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제약이 있어서 마치 B3처럼 쓰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지수 표현처럼 작게 써주셔야지 올바른 표기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AB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 세제곱을 A에다가도 줄 수 있고 B에다가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B에다가도 세제곱을 줄 수 있고 A에다가도 세제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수 법칙 이걸 정리해보면 m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AB의 m제곱이 있으면 m을 A에다가도 줄 수 있고 B에다가도 줄 수 있다. 그리고 B분의 A의 m제곱이라고 하면 m제곱을 A에다가도 줄 수 있고 B에다가도 줄 수 있다. 그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분수 형태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 마지막 것까지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4번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a 세제곱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역할을 하는 거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의 m제곱의 형태와 같으니까 A의 m제곱, B의 m제곱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A의 세제곱을 B의 역할과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가 m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A의 m제곱, 그 다음에 B의 m제곱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의 4제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16에다가 A의 3 곱하기 4제곱이 돼서 최종적으로 16A의 12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룬 지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16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과정은 지수 법칙으로도 설명 가능하긴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정수의 곱셈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수법칙으로 설명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요걸 지수법칙을 적용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 이건 정수의 곱셈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1학년 때도 했었고요. 요걸 다루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의 제곱분의 x의 5제곱의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b분의 a의 m제곱이 되는 거라서 요거를 b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으로 이제 생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역할을 하는 게 x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역할을 하는 게 y의 제곱입니다. 그러하니까 a의 m 그리고 m은 4인 거고요. 그러니까 b의 m제곱이라고 하려면 이제 y의 제곱의 4제곱, 그 다음에 x의 5제곱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y의 2 곱하기 4, x의 5 곱하기 4 이런 형식이 되니까 요거는 y의 8제곱, x의 2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가지 지수 법칙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지수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 자, 첫 번째.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눗셈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m이 n보다 큰 경우, m이 n과 같은 경우,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n제곱,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1,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뒤에서 앞에 거를 빼서 지수를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a의 n-m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거 m-n이라 아니라 n-m이 되어야 돼요. 맞게 썼는데 잘 못 알아보실까봐. a의 n-m제곱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이 자연수일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a, b의 m제곱, 요거는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분의 a의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인데 여기에서 b는 0이 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 다루는 지수법칙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